120세 시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까지 기대 수명이 늘어났는데 반려견은 어떨까요? 사람의 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반려견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인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의 시간은 느리게 가지만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가는 아이의 시간을 늦출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노화입니다. 반려견의 노화를 막는, 즉 항노화에 관한 실마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영국입니다. 반려동물에 굉장히 유서가 깊은 나라죠. 과거 영국에는 이 경주를 하기 위한 반려견들의 경우 수명이 굉장히 짧았대요. 이 가정에서 키우는 일반적인 반려견들보다 짧으면 3년, 길게는 5년 가까이 차이가 났는데요. 이유가요, 경주견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매일 훈련을 하고 경쟁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19세기 후반에 마스터 맥그레이스라는 유명한 경주견이 있었는데요, 노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친구입니다. 하지만 7살에 심장병으로 사망하게 되며 부검을 해보니 다른 반려견보다 심장이 2배 가까이 컸다고 합니다. 그만큼 혹독한 훈련 속에서 살았다고 볼 수 있는데, 경주견들은 노후를 잘 챙겨주고 싶어도 이미 몸이 버틸 수가 없는 거죠. 반려견들이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니까 영국에선 일찍부터 항노화에 대해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주견들이 훈련이나 경주가 끝날 때마다 특별한 무언가를 주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다른 견종들과 비슷한 수명을 유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건데요, 주로 꽃이나 과일에 있는 성분인데 이 얘기는 조금 이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먼저 이 경주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했잖아요. 그냥 스트레스가 쌓여서 빨리 죽는 게 아니라 혹독한 훈련 과정에서 몸에 산화 독소가 다른 견종들보다 빠르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산화 독소가 노화를 더 빨리 촉진시켜 수명을 단축시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보다 더 짧은 수명을 가진 강아지에겐 훨씬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하겠죠. 해당 통계를 살펴보면 장수했던 반려견들은 산화 독소가 다른 반려견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산화 독소는 수명만 짧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질병 또한 불러일으키는데, 특히나 앞서 말한 경주견 같이 심장병 또는 고위험군 암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바로 산화 독소입니다. 산화 독소를 해결해 주지 않는 이상 오래 살더라도 건강하지 못할 가능성 또한 커지는 거죠. 그럼 경주견들에게만 해당하는 얘기일까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해주는 무언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구독자분들 대부분이 매일 아이들과 산책을 하실 텐데, 산화 독소는 특히 산책을 할 때 더 많이 생성이 됩니다. 강아지한테는 산책하는 시간이 운동량이 제일 많고 외부 요인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이죠. 산화 독소의 위험은 경주견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아이 또한 산화 독소에 늘 노출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노화를 촉진시키고 더 나아가 암까지 유발하는 산화 독소를 아이 몸에서 제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앞서 말한 안토시아닌이 키포인트입니다. 사실 안토시아닌은 사람한테도 항노화 작용으로 이미 유명한 성분입니다. 주로 베리류나 자색 채소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 오히려 사람보다 강아지에게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강아지에게는 산화 독소를 없애주는 항노화 작용뿐만 아니라 심혈관 개선, 그리고 강아지한테서 백내장 또한 흔히 볼 수 있는데, 안토시아닌은 강아지의 안구 질환 예방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성분인데 과연 부작용은 없을까요? 성분 자체의 부작용은 없지만 안토시아닌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 자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베리류에 많다고 했잖아요. 산화독소 제거를 위해 베리류를 강아지에게 급여할 경우 위장 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과일의 당분 또한 과다 섭취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도 무시 못하는데요, 안토시아닌이 알레르기를 유발하지 않지만 특정 과일이나 채소 자체에서 알레르기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안토시아닌이 필요하다 해서 함부로 급여해서는 안 되는 거죠. 특히 안토시아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포도의 경우 강아지에게는 신장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절대로 아이에게 급여해서는 안 됩니다. 안토시아닌이 함유되어 있는 과일이나 채소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건데, 그럼 산화 독소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과거 영국에서는 부작용을 감수하고 블루베리를 급여했지만 현대에는 몇몇 영양제 중 안토시아닌이 포함된 의약품들이 있습니다. 눈이나 종합 영양제에 주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산화독소 제거를 위해 과일을 주기보다는 더 안전하게 산화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오늘은 우리 아이의 노화를 막는 항노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건 정말 축복인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